퇴직을 하고 나면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목돈에서 이제 가진 돈을 꺼내서 쓰는 생활비 구조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꺼내 쓰다 보면 자꾸 줄어듭니다. 엄청 불안합니다. 정작 이제 소득이 끊길 때쯤 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가장 크게 해야 될 50대 때 해야 될 일은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톨스토이가 쓴 고전 중에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소설의 첫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불행하다. 은퇴 노후 준비 과정에서 가구들이 겪는 고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되는 집안은 이유가 다 고만고만하게 잘 보이는데, 안 되는 집은 이유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은 돈이 문제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자녀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갑작스러운 퇴직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자들이 이렇게 하는 고민들을 크게 보면 대부분이 생각보다 오래 사는 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수 리스크라고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장수 리스크를 크게 한 4가지 정도 사자성어로 일단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무전 장수죠.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사람들이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죽기 전에 돈 떨어질까 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하는 것도 마음껏 못하고, 자녀한테 뭐 좀 확 쓰고 싶어도 또 걸리고, 이게 이제 다 무전 장수에 관련된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이 이제 유병 장수입니다. 오래는 사는데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내 수명과가 좀 일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와병 상태로 가거나 이럴까 하는 고민들 때문에 이제 은퇴자들의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누구 하나 아프고 누구 또 하나 간병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유병장수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래는 사는데 일 없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무업장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은퇴를 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죠. 이제 보통 은퇴라는 거는 자기가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 쪽으로 옮겨가는 거를 은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일을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것도 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죠. 무의고도 상당히 큰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는 사는데 우리는 언젠간 또 싱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거장수, 혼자 사는 거에 대한 고민들,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무전장수, 유병장수, 무업장수, 독거장수, 이 4가지 고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에 얼마 정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 대답은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 전 속으로, 당신 생활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각자 자기 생활비는 자기 생활 규모에 맞춰서 써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직접 계산해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보는 자료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50세 이상 중고령자들 중에서 노후 생활비를 직접 산출해 본 적이 있냐, 이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이 27.3%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 정도만 자기가 계산해 본 거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50대로 내려가 보면 50대 초반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 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또 노후 생활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 말은 즉시 뭐냐면,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만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소득이 끊길 때쯤 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가장 크게 해야 될, 50대 때 해야 될 일은 내 노후 생활비 규모에 대해서 한번 항목별로 좀 나눠서 꼼꼼하게 한번 계산해 보는 일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주거비 얼마 정도 들까, 뭐 식비는 얼마 정도 계산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나는 뭐 계절 바뀔 때 뭐 옷 한 벌 사 입어야 되는데 의류비는 어떻게 될 건지, 차량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구체적인 항목별로 나눠서 자기 생활비 규모들을 한번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규모 눈에 딱 잡혀야지 되는 것 같아요. 노후 준비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시작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생활비 규모를 한번 결정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써봐야 됩니다. 예전에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전학 용어가 아니고 적는 사람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생활비 규모 한번 적어보시고 나에게 한번 가늠해 보시고 만약에 너무 크면 어디를 줄여야 될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말씀드립니다. 50대 중후반 그리고 60대 초반에서 가장 큰 고민은 자기 노후 생활비랑 자녀의 독립과 관련된 비용들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제 독립할 때 얼마까지 지원해 줄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야 대학까지 공부시켜 줬으면 됐지 뭘 또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도 속마음을 들어가서 보면 못 해주는 형편이 자기도 안타까운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죠. 근데 자녀들한테 내가 어디까지 해줄 거냐라는 고민들은 진짜 어려운 고민 같아요. 근데 막상 나의 노후보다는 자녀의 독립이 먼저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준비해놓은 노후 자산 중에 일부를 이렇게 떼서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들 합니다. 근데 이제 자녀한테 많이 주는 것도 노후 생활에 타격이 되고 그렇지 않고 또 안 주는 것도 또 마음이 찜찜하고 이 상태가 50대 후반 60대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 이 균형 감각을 잘 갖는 것들 되게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드라마 3화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딸이 소개팅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소개팅한 남자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뭐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부모님 노후 준비는 잘 돼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나의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게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자산이지 않냐라는 생각도 가끔씩 이 드라마 보면서 가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독립이나 나의 노후 준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데 이제 근간을 두고 있는 문제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자녀랑 한번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지금 입장에서 시니어분들 특히 50대 후반 60대에 있는 분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목돈에서 이제 가진 돈을 꺼내서 쓰는 생활비 구조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꺼내 쓰다 보면 자꾸 줄어듭니다. 엄청 불안합니다. 나의 수명은 알 수 없는데 돈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불안함이라는 것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70대 중후반이 정도 되신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그래서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지면 어떡하나? 제가 소위 말했던 무전장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데도 꺼내 쓰지 못하는 상황에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쓰지 못해요. 돈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린고비식 자산관리가 시작된다 그러거든요. 자린고비도 잘 보시면 굴비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없어질까봐 안 먹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도 꾹 쥐고 자기도 못 쓰고 자녀들한테 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목돈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알 수 없는 수명하고 연결이 돼 보면 이게 잘 못 꺼냈어요. 목돈 관리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정신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어려움도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뭘 하냐면 나이가 들고 돈은 있는데 치매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 돈 관리 능력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자기는 돈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꺼내 쓰고 자녀들은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함부로 못 꺼내 쓰고 이 상황을 우리가 돈이 치매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돈 관리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이가 들수록 자산의 흐름을 만들어 놔야 되냐면 직장인들하고 똑같아요. 직장인들이 이번 달 월급을 편하게 쓰는 거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은퇴 이후에도 내가 이번 달에 쓰는 생활비를 편하게 쓰려면 다음 달에 그만큼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매달 나오는 생활비 규모 적어도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생활비가 매달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놓는 거, 소위 이제 자동소득 장치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 좀 고민이 좀 덜하죠. 이번 달 나온 만큼만 남으면 쓰면 되니까 그 범위에 맞춰서 쓰는 거죠. 흔히 이제 생활비를 내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만들어 내야 돼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대다수가 나오는 흐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두는 것들이 자산 관리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흐름이 있냐 아니면 그 흐름이 없고 그냥 덩어리에서 내가 알아서 꺼내 써야 되는 구조냐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50대 중후반 60대 되신 분들의 부모님들이 상당수가 아프시거나 이제 와병 상태에 들어가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큰 고민은 내가 케어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도 나이가 있고 소득도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거동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되면 어디로 모실까라는 고민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데가 크게 세 군데 있죠. 뭐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것들 떠올리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서 이제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특징도 파악해야 되지만 비용이 제일 중요하죠. 처음에 요양원에 요양병원 가신 분들 보면 뭐 시설이 어떻냐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타이밍이 오는데 언제냐면 한 달 비용이 얼마인지 이렇게 딱 나오면은 누가 낼지에 대해서 형제들끼리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비용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근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 같은데 비용 한번 파악해 보시면 대략 5인실 들어갈 때 비용, 뭐 2인실 들어갈 때 비용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자료니까 그거를 보시고 내 노후 준비를 할 때는 뭐 나도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죠. 제가 최근 5년 동안 장례식장에 갔을 때 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은 거의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요양원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길이가 기간의 문제죠.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결국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나랑 내 배우자가 어느 정도 그 비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고민을 자녀들한테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들고 있어야 될 현금 흐름, 매달 어느 정도까지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이제 간병비나 의료비 관련된 문제라서 그 고민들을 자녀들한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꼭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도 뭐 아직까지 시니어다 은퇴해가지고 일자리 찾아보지 않아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만나본 바나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바를 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일을 안 하는 사람 좀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 재취업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소득 수준이라는 것들은 주된 직장 소득보다 많지는 않죠. 대부분. 그리고 보통 조사 결과나 이런 거 설문조사에 보면은 퇴직 이후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직장을 두세 번 정도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갔다 옮겼던 직장에서 한 18개월에서 2년 사이 정도? 그 정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옮겨가는데 옮길 때마다 급여 수준은 조금씩 더 낮아지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일을 고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소득을 보완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시간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을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연금의 소진 속도를 좀 늦추는 대안으로서 일자리의 특징도 있고 안 그러면 하루 24시간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순 씨의 시인가 보면에 아버님의 일기장이라는 시인가 그 제목이 그럴 거예요. 그 아버님의 일기장을 봤더니 일기장의 한 3분의 2 정도가 종일 본가라고 써 있다고 있는 시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라는 그 시를 읽어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걸 관점은 일은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일을 좀 쳐다봐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한 생각들도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정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크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은퇴가 필요 없죠. 돈도 벌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굳이 일을 은퇴할 이유 없죠. 그 아프거나 다쳐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 아니면 그 일 계속 하시면 좋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하자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돈을 법니다. 그 시기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하고 싶은 일은 그 일을 하려면 재정적인 자유를 얻어야 되니까 지금 할 수는 없고 이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려면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돈을 모아야 되죠. 그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재정적인 자립이 돼야지 하고 싶은 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빨리 하고 싶어서 리타이어 얼리까지 붙이면 이게 파이어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같은 데 보면 은퇴 관련된 교과서나 책 같은 데 보면 맨날 요트 타고 막 대회도 나가고 이런 거 타이어 갈아 끼고 나가고 이런 걸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 쪽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시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뭐가 쉽지 않냐 그러면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재정적 자립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 돈을 다 모으려면 실질적으로 리타이어 얼리가 안 됩니다. 어렵죠. 일을 자꾸 뒤로 미뤄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간의 불일치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리타이어먼트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래서 너 언제 옮겨갈 거야? 그 옮기려면 얼마가 필요해? 그 돈 모으려면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돼? 수익률을 얼마나 내야 돼? 이게 기존적인 정통적인 연대슬개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많이 무너지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마침표 없는 인생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평생 현역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은퇴라는 개념들이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일의 타입은 뭐냐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지금 버는 거예요. 그게 잡이 두세 개가 되는 거죠. 그게 N잡의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안 그러면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모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 하다, 자기는 정말 소설을 쓰고 싶은데 소설만 써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예를 들면 그림도 그리고 팟캐스트도 하고 뭐 만화도 그리고 해서 다른 모든 소득이 소설 쓰는 자기 본업을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해 주게끔 N잡을 구성해 놓고 가는 분, 그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일이 저런 걸까? 은퇴 후에 일이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형태인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돈을 벌고 있나, 아니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지금 돈을 벌고 있나, 아니면 동시에 그걸 같이 하고 있느냐. 제일 큰 문제는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잊어먹었어요. 일에 매몰돼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은퇴 준비의 중요한 과제이지 않냐는 생각을